침수 피해가 발생한 당진 전통시장에 복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정상 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진시는 복구를 최대한 지원하고 피해 보상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진행한 오성환 당진시장의 인터뷰 전해드립니다. 충남에는 이번 주말에도 최대 150mm의 비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당진 지역구 어기구 의원이 석탄 화력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폭우 피해가 속출한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26년 만에 물난리를 겪은 당진 전통시장에도 도움의 손길이 모였는데요. 현장의 모습을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당진. 애꿎은 비가 멈춘 다음 날 전통시장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집기를 마대에 담고 차례로 쓰레기차에 싣습니다. 현장에선 지역 봉사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 170여 명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함께 쓸어내고 무거운 물건을 힘을 모아 옮기기도 합니다. 식사를 지원할 밥차도 왔습니다. 전 의원들이 이틀 동안 봉사를 하고 와서 하루 쉬고 있는데 이런 재난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동하고 2동하고는 저기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밥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상인들은 손님 맞이 준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상하고 시설까지 고장나면서 당장 정상 영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리비도 죽고 소라도 많이 저기 오고 대충은 갈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얘가 저기가 돌아갈라나 안 돌아갈라나 몰라. 저 냉각기가 고장 나가고. 시장과 함께 물에 잠긴 주변 상가도 복구가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가의 기계 장비를 판매하는 곳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인은 연신 물건을 말려보지만 절반은 내다버려야 할 판입니다. 지금 엔진이라는 거는 물만 다 따면 바로 녹나버려. 아니 50% 정도 못 쓴다니까. 근데 손해 본 거는 내가 보기로는 한 4, 5천만 원 이상 낸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180곳의 주변 상가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 상인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나름대로 대출 받은 상태예요. 그런 작은 관계들을 그나마 얼마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참 막막하지만 지금 복구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 정상화될 때까진 최소 3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진시는 비가 예보된 이번 주말에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상인들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에게 복구 지원 계획과 수해 예방 대책을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파악된 거로 보면 약 180개 점포가 침수가 됐었어요. 침수가 돼서 보통 이제 가전제품, 냉장고 이런 제품들이 이제 침수가 되면서 고장이 많이 났죠. 거기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판매 물건들이 이제 상했고 그거를 이제 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직원들이 전체 나와서 여기 현장 상황을 수습을 했고요. 오늘 또 약 250명 이상이 나와서 현재 청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일, 모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논산, 서천처럼
재난지역 특별지역으로 선표되면 국비가 지원이 가능해요. 그 외에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데 도구 협의를 해서 소득 보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침수가 됐었잖아요. 어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침수가 됐는데 98년도 이후로 처음이에요. 시에서는 여기 침수 지역을 이미 지정을 해서 금년도 추경에 20억 시비를 세웠어요. 20억을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설계를 해서 설계를 바탕으로 약 32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320억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배수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배수 펌프장이 설치가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88mm가 왔어요. 쏟아붓죠. 그래서 어제 추가로 비가 더 안 와서 천만다행으로 잘 마무리됐고 앞으로 행정에서 이 수습이 되도록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당진 지역 시설 피해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가 18일까지 집계한 피해 현황을 보면 주택과 공장 침수 등 사유시설 67건, 도로 유실과 수목전도 등 공공시설 52건입니다. 합덕읍 운산리에서는 소하천 제방이 붕괴됐으며 응급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당진에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충남에서 가장 많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산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내린 서산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127mm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과 도로 등 침수 62건과 산사태 3건 등 모두 72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서산시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피해 주민을 대피시키고 도로 유실과 토사 유출 등 피해 지역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즉시 복구가 불가능한 구역은 출입을 금지하고 비상 근무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남은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대전지방기상청 이채용 예보 분석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분석관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당진과 서산 등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강수량은 어땠나요? 이번 주는 북상한 정체전선이 충남권에 위치하면서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었는데요. 18일은 강한 강수역이 충남 북부에 위치하면서 10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평에는 18일 하루 동안 176mm가 기록되었고 시간당 강수량은 83mm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었습니다. 네, 요즘 극한호우라고 불리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요즘 내리는 강수는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정체전선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정체전선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폭이 좁은 특성으로 지속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가 집중되는 곳으로는 비 피해가 많이 우려되오니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날씨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말까지도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전, 세종, 충남으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강수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 변화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강수량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최신 예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기상청 이채영 예보분석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당진 지역구 어기구 의원은 총선 공약인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 의원은 오는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 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지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과 대체 산업 우선 지원, 조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성 예산지역구 강승규 의원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4명이 사망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강 의원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금속 취급 공장을 추가하고 화재 취약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산 태안지역구 성일종 의원은 지역을 돌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지역 사무실로 주민들을 초청해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눴는데요. 14일에는 서산시 자율방범대를 만나 표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경찰청 이혜인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청양의 한 터널, 블랙박스 차량이 빠르게 진입하는데요. 얼마 못 가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사고를 낸 건데요. 차량 간의 추월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터널 내에서의 차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점선이 그려져 있는 터널에서는 차로 변경이 허용되기도 하는데요. 터널 진출입 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속도 감각 등이 떨어지는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터널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새벽 시간대 홍성의 한 도로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요. 황색 전멸 신호가 운행 중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우측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적색 전멸 신호에 일시 정지했더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전멸 신호도 엄연한 교통 신호입니다. 황색 전멸 신호는 서행하면서 진행, 적색 전멸 신호는 일시 정지를 의미합니다. 적색 전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고 시 중과실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신호 위반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아침 시간대 논산의 한 도로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입니다. 교차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 얼마 못 가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함께 좌회전하던 화물차까지 밀리면서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교통신호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언제든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이혜인 경사였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데 이어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주요 현안 7건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550병상 규모의 아산경찰병원 건립과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 캠퍼스 건립 설계비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과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지원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충남도가 위기 임산부 지원과 안전한 아동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충남도는 19일부터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구세군 아름드리를 충남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